네, 최근에 인터넷 모바일 대표 기업 양대 산맥으로도 볼 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상반된 행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에는 이러한 흐름이 과연 엇갈릴 수 있을지, 또 어떤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오늘 주식 투자 성공백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진 주식 매니저, 상도투자자문의 고덕재 대표, 김성수 시사평론가, JJ 파트너스의 윤정두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의견이신가요? 지금 많이 의견이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네이버, 카카오 어디가 더 매력적이세요?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 비교 자체가 좀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비교 자체는 지금 사업 범위 자체도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해외 사업부의 그 반기 매출이 카카오의 반기 매출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거기다 분할을 했죠. 기업 분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비교 대상 자체도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싶습니다. 네이버다. 당연히 네이버죠. 사실 근데 다음과 카카오는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네. 주가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주가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지금 다음 카카오 합병을 했죠. 그런데 카카오에 대한 주가 왜곡 현상이 사실상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네이버도 주가 왜곡 현상이 있었는데요. 차트 자세히 놓고 보시면은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고점을 찍을 당시에 그 당시에 다음의 주가는 한 15만 원대 했었고요. 상장 주식 수가 한 1,300만 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가총액이 2조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훨씬 밀려 있습니다만 5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5조 4,6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이 이제 그 카카오와의 합병 때문에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 왼쪽과 이제 오른쪽 카카오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은 이 당시에 카카오 합병 물량이 들어오기 전에 시가총액만 들어 올렸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카카오 물량이 들어오고 나서 지속적인 차익 실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왜곡 현상이 일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월봉 보시면 왼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지 않았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때는 그 회사 기업 분할을 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당시의 시가총액도 사실상은 10조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업 분할 이후에 몸집이 가벼워졌죠. 그렇게 되면서 NHN 엔터인가요? 그쪽 주가는 크게 밀렸습니다만 오히려 네이버 주가는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 그리고 나서 지금의 흐름은 라인의 성공이라든가 그리고 또 온라인상의 그 매출 부분이 여러 가지 또 확대되면서 지금의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좀 왜곡된 부분도 시가총액 부분에 있어서는 왜곡된 부분도 있으니까요. 예전 거부터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이제 자회사가 로엔 엔터테인먼트인데 로엔 엔터테인먼트 쪽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로엔 쪽의 실적이 긍정적인데 역시 연결 매출로 보면은 연결 매출 기준에서 3분의 1 정도의 매출이 로엔이 차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부분은 오히려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 카카오에서 만들어낸 영업이익 대비해서 로엔 쪽의 영업이익이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기업 자체가 회사 자체가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력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카카오 쪽은 어찌 보면은 로엔 쪽에 얹혀 사는 그런 흐름이 자회사인데 그렇죠. 예.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는 그러면은 좋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목표 주가 100만 원 얘기 나오는데. 예. 네, 전체적으로는 섞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주식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심리 부분과 수급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수급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죠. 대형주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나와주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실 때 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카카오 쪽과 다음 쪽 네이버 쪽의 수급 차이인데요. 외국인들만 거꾸로 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그리고 또 개인들이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118만 주 정도 9월 2일자까지 해서 매집을 했는데 3.58%라면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8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개인들이 340만 주 5%의 물량을 사재꼈는데 이런 수급 변화가 나와 주어야만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시장에서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인터넷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검색 포털 부분부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과 다음의 시장 점유율의 차이 이러한 부분도 선호도 외국인과 기관 선호도에 큰 차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적 부분도 놓고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의 상반기 매출을 하고 비중을 놓고 보시면은 연결 실적, 그러니까 별도 실적과 연결 실적이 있는데 연결 실적 놓고 보실 때 광고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광고 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던 부분이 컨텐츠 부분으로 다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게임 업체를 분사를 시켜 놓고도 이 정도의 컨텐츠 사업 부분의 성공 부분도 눈부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네이버가 창출하고 있는 매출이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의 역할을 많이 보게 됐는데 역시 이제 라인 역할 부분이 일본 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쪽에 매출 부분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이 매출 증가율은 전체적인 그 비중에 있어서도 큰 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카카오 반기 매출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 쪽도 놓고 카카오 쪽도 놓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메뉴의 이제 왼쪽 부분에 고하고라는 거는 이제 광고 플랫폼이 좀 잘못 나왔습니다. 근데 광고 플랫폼 쪽과 이제 컨텐츠 부분인데 컨텐츠 플랫폼 부분에 있어서 이제 로엔의 실적 부분이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 그리고 전체 합산을 해도 이 매출이 카카오의 일본 매출에 더 낮은 비중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 선호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간에 뭐 주도 세력의 매수를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끝까지 카카오라고 네이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진 그 배경으로는 이제 카카오가 다음과 이제 합병을 하면서 그 이후에 둘 사이에 좀 경쟁이 치열해진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누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뭐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1위의 SNS라고 한다면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2억 명이 넘는 분들이 가입을 한 상태고요. 네. 포털에서는 뭐 당연히 네이버가 우위고요. 로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인터넷 온라인 음반이라든가 혹은 뭐 음원 서비스는 역시 뭐 카카오가 우위고요. 그러니까 서로 사업 부분이 조금씩은 다르기 그러네요. 때문에 어느 쪽이 우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규모로 놓고 봤을 때도 뭐 거의 5배죠. 네이버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뭐 현재 기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네이버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편결제 정말 여러 가지 좀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혹시 간편결제 쪽의 종목 중에서는 좀 괜찮은 종목 알고 계시나요? 일단은 뭐 네이버도 네이버 페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총체적인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 기준에서의 매출 부분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연간 기준에서 한 30%가 또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야후 재팬과 함께 라인이 뉴스 검색 시장에서 일본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또 광고 효과 부분, 매출 효과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해서 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일단 일본 차트 보면서 전략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사기에도 좀 벅찹니다. 부담스럽죠. 네. 지금 외국인들 매수 평균 단가가 65만 6,969원이고요. 오늘 종가가 한 85만 원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프리미엄이 한 20-30%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4.79%의 물량을 뺏긴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표 주가라든가 편입할 수 있는 구간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상승장에서도 매수 평균 단가의 10% 정도만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7, 8% 정도 프리미엄. 네. 그러면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고요. 목표 주가는 4%대 5% 정도 달하기 때문에 최소 30에서 50%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어야 매집했던 쪽이 차익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뭐 100만 원은 기술적으로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지금 주가 대비해서 20% 미만의 상승률을 놓고 보기 위해서 27%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간다? 그건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조정 때 들어가라는 예. 얘기이신 뭐 거죠? 조정이 나와도 좀 급격한 조정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고 네.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완전한 진성 정배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정배열 구간에서는 뭐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히 가지고 가시더라도 충분히 100만 원 선 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지금 모바일 시장에서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전략까지 좀 세워드렸습니다. 돈이 보이는 오후 3시 주식 투자 성공 백서. 내일 더 부자 되세요. Goes electric wavy when I turn it on. Off from my city, off from my home.